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비거리가 된다. 네? 네. 어디 빠나요? 아 그래요? 어디 빠나요? 네이버에 광고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살려고. 네이버에 아. 광고하는 거 봤는데 아. 이거를 밴드를 차면은 비거리가 는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손목에. 네, 손목. 오늘 급식 좀. 약간 좀 뭐 그런 걸 줄여준 거 아닐까? 비거리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불필요한 자세를 막는 거 아닐까? 그런가?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머릿속 굴려봤는데 어디를 해야 비거리 늘까 했는데 딱 떠오른 게 없거든요. 차라리 뭔가 이제 엘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골프 치다가 생기는 염증이 생겼을 때 엘보 밴드라고 해서 여기 쪽에 힙을 차단해주는 짧은 밴드가 있어요. 네. 여기 좀- 물이 안 가게. 맞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게 여기가 아파지면 맞아요. 밴드를 통해서 막아버리면 힘이 안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약간 근육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원래 기능보다 좀 짧아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짧아진 만큼 힘은 더 세질 수 있는 느낌이 올 수 무릎도요? 있거든요. 무릎도 그런 게 있어요? 무릎 사실 이런 엘보 밴드처럼 이렇게 딱 근육을 차단하는 그런 밴드는 없고 엘보 이제 버전. 인대라던가 근육이 좀 뭔가 다쳤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좀 잡아주듯이 보호하는 역할이 있죠. 근데 이런 보호대 종류는 사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많이 권장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 관절도 굳고 관절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웬만한 환자분들한테 보호대를 좀 드리더라도 요거는 진짜 많이 아플 때만 가끔 하시고 일할 때 힘들 때만 가끔 하시라. 자꾸 이거 하고 다니시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그 두 가지가 사실 근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많은 강조를 드려요. 아 이거는 아플 때만 하시자. 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하면 오히려 독이다? 네, 근데 뭐 부상 이후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더 많은 의미가 괜찮은데? 있죠. 근데 운동할 때마다 차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오히려 안 좋다.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엘보 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골프나 테니스 칠 때 생기는 엘보가 생기는 염증 있는 분들한테는 운동할 때 착용하는 건 괜찮아요. 도움이 돼요? 무슨 원리지? 원리는 결국 이제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 기전은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결국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염증이 이제 여기 쪽에 반복되는 게 반복된 사용으로 힘이 전달돼서 그런 건데 그걸 차단해 버린 거죠. 잡아서? 여기서 여기를?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눌러버려서 힘이 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에서 계속 그 하려고 하면 그건 좀 이제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예. 부상은 어떤 종류의 변색, 부종 또는 감각 변화가 발생하면 병원 가야 되지 않나? 빨리 병원 가야지. 요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정형외과에서 사실 몇 안 되는 응급질환이 있어요. 사실 뭐 정형외과는 약간 우리 소위 바이탈과라고 해서 되게 당장 이 시기를 놓치면 막 환자분의 상태가 중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형외과는 사실 그렇게 취급받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근데 뼈가 부러졌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정형외과는 이렇게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의 그 순위에 뒷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왜냐면 막 지금 당장 초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정형외과 몇 가지 응급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순식간에 환자분이 확 나빠지는 병이 있는데 그게 구획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구획증후군. 예. 구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획이라는 거는 우리 근육이 지나가는 공간마다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근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근막과 근막 사이에 있는 그 근육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각각 구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획증후군은 보통 어떨 때 발생하냐면 다쳤을 때 이 근육 안에 뭔가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서 피가 근육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근막은 되게 한정적인데 안에서 피가 계속 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피가 계속 나다 보면 압력이 너무 증가돼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근육들이 괴사가 오는 거죠. 그럼 컬러가 이렇게 썩는 컬러가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구획증후군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는 뭔가 말도 안 되는 통증이에요. 이게 너무 처음 겪어본 통증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다쳤는데 팔이 너무 아프고 붓기가 확 심하게 올라온다. 물론 골절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골절이라는 거는 그래도 뼈가 부러지면서 그 구획증후군이라는 그 공간이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뼈가 애매하게 다쳤을 때가 문제예요. 애매하게 뭔가 뼈가 살짝 금이 갔거나 아니면 근육만 찢어져가지고 근육만 이렇게 안에서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구획증을 확 진행할 수 있는 소견이거든요. 질문 사항이 딱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 딱 부해증후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되고 정형외과 전문의라면 딱 보면 이거 부해증인 것 같다라고 바로 캐치를 하고 조치가 들어갑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긴 한데 주로 약간 검게 피가 안 가니까 나타날 수 있고 죽은 피. 근데 그거는 사실 전형적인 대표적인 증상은 아니에요. 부해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일단 통증, 그 다음에 창백함. 그러니까 피가 잘 안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책이 약간 좀 이렇게 혈색이 좀 안 돈다. 예, 그리고 마비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증을 잘 못 느낀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아니 밑에 약간 아프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픈데 이제 밑에 쪽으로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뭐 다친 게 여기라고 치면 이제 이렇게 우리 혈류가 축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맥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좀 맥이 이제 안 잡히는 느낌. 일단 환자분은 사실 여러 가지 증상을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뭔가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움직이긴 하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막 병원은 붓고. 무조건 오셔야 될 증상이고 응급 정형외과. 네, 그래서 응급으로 치료해야 되는 정형외과 몇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될 증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질환 같은 거? 네. 그런 거나 뭐 궁금하신 정형외과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아, 네. 제가 성심성의껏 아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제가 사실 이렇게 진료할 때 이제 이렇게 좀 환자분과 얘기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해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게 좀 궁금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또 응답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